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6일 개혁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른 공경에 대해서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조상 모시기를 다뤘습니다. 조상 모시기와 어른 공경에 대해서 이견이나 반박이나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주제별로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은 모아서 한꺼번에 내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법과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양식과 외양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답습해왔던 조상들의 문화와 의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대통령들마다 실패하고 망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활개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민족성과 인간성이라는 말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해방 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정서라든가 국민성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름만 바뀐 것 뿐입니다. 민족성, 인간성이란 우리가 역사, 문화, 사회, 환경으로부터 저절로 물려받아서 전해지면서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질, 성향, 어떤 정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민성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 우리 각자가 시민의식으로 바뀌어야 됐고, 그 시민의식을 발판으로 국민의식으로 향상했어야 합니다. 국민의식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사고방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를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의식으로 향상했어야 합니다. 오늘 다룰 어른 공경도 문화의 하나입니다. 문화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절대불변의 진리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불변의 진리는 우주의 존재, 또 운영, 우리 지구와 인간과 대자연의 어떤 존재, 생성, 운영, 사시사철의 순환, 이런 게 전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절대불변의 진리는 깨지면 우리 모두가 존재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절대불변의 진리는 문화에서 제외시켜놔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불변의 진리도 아니면서 또 문화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믿는 진리, 신, 이치들입니다. 이것들 역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는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이것들은 우뚝 서 있는 동상에 불과하거나, 또는 깊이 처박혀 있는 쇠말뚝이거나, 크고 작은 건물들에 갇혀 있는 동물들에 불과하거나, 박물관의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잡다한 물건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화로 들어가서, 문화에는 의식주 문화가 있습니다. 의식주 문화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경험과 지혜와 노하우와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 형성 문화입니다. 무의식 형성 문화는 직접적인 생존과 생계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관습입니다. 관습은 미풍양속이 있고 또는 악습과 폐습이 있습니다. 이어서 개척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개척적인 문화는 우리 미래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개척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대분류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100%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은 문화는 틀립니다. 문화는 100% 강요당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화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또한 문화는 합리성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문화에 대해서는 합리성으로 간섭하고 침해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한데 자기 문화,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항상 손질하고 바꾸고 줄이고 또 새롭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문화는 반드시 개선해 가야 한다. 이제 하는 것을 대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어른공경이고 그 어른공경 역시 이제 문화에 속하는데 이 어른공경은 한편으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 공통으로 어떤 원칙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들어 본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로 어느 기간 동안을 함께 하든 간에 첫 번째 서로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 서로 동등해야 되고 세 번째 서로의 진심을 솔직하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유지 지속이 가능해야 하고 다섯 번째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사회문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류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서로에게 협조적이고 모든 만사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개척적인 상황으로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문화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어른공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어른공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른공경은 작게는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예 하고 높임말, 존댓말 쓰는 거, 또 하나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 이 세 가지를 어른공경에 이제 기본으로 세 가지로 제가 전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명이냐, 미덕이네, 뭐 도리네, 인품이네, 우리가 뭔가를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표현하거나 관계하거나 생활하거나 할 때 영향을 받는 것,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어른공경의 분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후자는 놔두고 깍듯이 님자 붙이는 거, 또 예 하고 높임말 존댓말 그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하고 붙이는 거, 또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상모식이나 어른공경 등은 공자 시대에 공자가 유교를 만들어 가지고 무질서한 인간과 혼란했던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왕가의 법도를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체계화하려고 했던 이제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받아다 놓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과연 어른 공경인지, 공경이란 말이 해당된 건지, 어른이란 말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양반 관리들에게 나으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서민들 상놈들은 따님 도련님이라고 양반집 애기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어른 공경이란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지금부터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3, 40년? 하여튼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고시에 합격하면은 곧바로 영감님이라고 했습니다. 법과 제도만 자유민주주의였지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도 변화도 없이 엄청난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었죠, 당연히. 이에 대해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뜯어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큰 골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대목만을 그냥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도저히 부적합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 공경이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그렇게 품에 넣고 눈에 넣고 키운다고 이뻐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버리장머리가 있니 없니를 이제 따집니다. 왜? 어른들한테 눈에 거슬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버리장머리가 있니 없니, 또 건방지니, 또 싸가지가 없니 해서 조그마한 어린이들은 버리장머리 선상에서 오락가락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조금 나이가 더 들면 소년들은 건방지니 많이 한 선상에서 오락가락 하게 되고, 이제 어른 좀 청소년이 되면은 싸가지가 있니 없니 하는 도마 위에서 이제 칼질을 당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 망가진 이제 것이 어른 공경에 의한 영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른 공경으로 인해서 위아래 구분이 명확해졌고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그래서 윗사람들은 당연히 공경을 받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일방적인 인간관계, 더 이상 뭐 아래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만 더 먹거나 지위만 높으면 당연히 공경을 받기 때문에 또 군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성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살펴보고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윗사람 위주로 윗사람을 향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이제 전락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문화인데도 평생 그걸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말씨, 말투, 반말이니, 말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린애기들이나 나이 든 어른들이나 싸우고 갈등하고 감정이 상하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런 사회로 이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공경이라는 말이, 공경이라고 하면 공경의 결과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그러면 공경의 결과 좋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일로 넘쳐나야 되는데 거꾸로 감정이 상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학교에 입학한가 동시에 선후배부터 따지고, 또 군대에 가면은 바로 상하관계로 이름부터 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가 엄격한 규율, 폭행 또는 아주 비인간적인 서로 어떤 관계 형성, 비굴함 이런 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심지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등장한 현 정권은 청와대에서 잘못이 있었다 해가지고 공무원을 땅에다 무릎 꿇치는 이런 막다른 현상까지 저질러질 정도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유가 필요하고 평등이 필요하고 인권이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람이나 근다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나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속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예 자유민주주의란 말에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어른 공경은 하수인 양성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아래에서 위에다가 가져다가 주고 바치고, 일방적으로 아래에서 위에다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송영무 장관이 취임식 할 때였던가 행사에서였는가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손은 손대로 악수를 하고, 악수는 서양식입니다. 서양식으로 악수를 하고 고개를 90도 숙인 사진도 있었어요. 지금도 청와대에 가서 또 뭐 어디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60도 70도 숙이는 건 보통 일입니다. 보통 일.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비굴한 속에서 살아왔고 역사와 문화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인간관계에서의 5가지 대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짓들입니다. 여섯 번째, 졸장부들의 소인배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위에다 가져다 바치고 비유 맞추고 굽실거리고, 뒤돌아서면 아래를 향해서는 거꾸로 군림하고 받아먹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프리하고
뺏어먹고 폭행하고 이런 짓들을 당연시 여기는 졸장부 문화, 소인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처럼 졸장부들과 소인배들이 활개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어떤 인재들이 길을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임지는 그런 적극적인 인간성과 사회 분위기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서로가 서로를 심하게 간섭하고 침해하고 괴롭힘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병이라는 고질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처럼 과다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인해서 쿵짝쿵짝 하는 이박자 인생에다가 자신을 맡겨놓거나 여차하면은 폭소하고 깔깔거리고 짜증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식이 저질화되고 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침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 번째,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계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인간성과 인간관계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문제들을 바꾸고 개선하지 못하고 현실을 주도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 그만큼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현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마치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는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잘못된 문제들을 바꾸고 개선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진리들과 사상들과 이치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념 대립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한번 우리 뇌리에 주입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이 곧바로 감염되고 전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과 잘못들과 사건들이 생겨남에도 그 속에서도 무사하게, 무난하게, 원만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2번째, 자유민주주의 75년 되었음에도 앞가림 못한 채 결국은 종북 주사파와 친중 세력에게 저격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벌써 75년째 독재와 민주화의 그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립과 분열과 반목과 적개심과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13번째, 어른 공경으로 인한 문제들, 잘못들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려면 일일이 설명한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빨리 시급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진보도 아니고 진보 세력도 아닙니다. 완전히 보수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도 반성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꼴통 보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민주주의에 실패했는가의 네 번째로 후진 문화와 선진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른 공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망가지고 사회문화가 엉망진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건데 우리가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특히 사회문화는 재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감동받고 찡한 감동을 받고 깔깔거리고 질질 짜고 극렬하게 비난하고 이런 사회문화가 초등학생 유치원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정상적인 기성세대고 정상적인 지성인이고 지식인입니까? 안 되죠. 사회인이 돼야죠.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